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소리가 좀 작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양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나가서 못 사왔습니다. 안 판대요. 그 가격에는. 제가 오늘 밖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미리 말씀 못 드린 부분 모아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좀 소리가 작고 이렇지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너는 왜 이렇게 항상 사고 싶은 단지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번, 첫 번째, 저는 시장에 대해서 저만의 확고한 기준이 있고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분석을 해요. 그리고 공유를 드리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시장 분석을 알고 있는 거랑 저처럼 확신과 행동으로 연결될 준비가 있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본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바닥은 그런 바닥이 아니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 어렵고요. 저처럼 베팅을 해야 되고 리스크는 무조건 동반이에요.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리스크는 겪어보신 분이 아니면 절대 모를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아파트를 더 살지 더 팔지 미리 계획이 돼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계획이 준비가 안 돼 있으시면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시장에 대한 전망에 생각이 아니라 분석이 아니라 확신과 행동에 대한 결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제일 큰 차이점이죠. 그러면 일단 결정이 난 거죠. 살 거냐 팔 거냐. 제가 보니까 제가 살 때랑 제가 팔 때랑 여러분이랑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판다 그러면 내려가는구나 끝. 제가 산다 그러면 또 올라간다고 끝. 이거밖에 생각 안 하시는데 아예 상관이 없진 않아요. 근데 전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지 않아요. 부동산이란 건 시간이란 게 있어요. 시간. 인플레이션 해지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세금이랑 내 비용까지 계산을 하면은 그렇게 단순한 플레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경매, 공매, 그리고 이제 수년간의 어떤 노력을 통한 경험이 있죠. 경매 때문에 알게 된 단지가 셀 수가 없어요. 저는 경매 물건이 있는 단지를 항상 찾아다녔거든요. 단점은 뭐냐면 단절성이에요. 경매 물건을 보러 가면은 그 지역을 임장하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 단지를 임장을 해야 돼요. 싸게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 임장보다 좀 범위가 떨어지는 대신에 장점은 뭐냐면 스나이핑이 돼요. 완전 분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 지역을 딱딱딱딱. 그만큼 목표의식이 강하잖아요. 목표의식이 나 이거 낙찰 받을 거니까 제대로 하겠다. 맞죠? 일반 매매는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임장을 한단 말이에요. 한 단지만.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저는 후자 쪽인데 후자 쪽이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머리 안에 지도가 그려져요.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인정하실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정말 상세하게 마이크로하게 분석한 단지가 모이다 보니까 항상 해당 지역에 시세가 아직 좀 여운이 남아있는 지역, 덜 오른 지역, 가성비가 나올 지역을 노초도 보고 잡아도 보면서 경험이 있으니까 늘 이 단지가 괜찮다는 느낌이 와요. 여기가 여러분처럼 어떤 세대수가 몇 세대다, 브랜드가 어디다, 역까지 걸어서 몇 분이다가 전혀 아니고요. 여기가 지금 이 가격이면은 싸다 비싸다라는 제 기준이 있어요. 제가 맡은 뜻이 아니라 제 기준이 있다고요. 1번 항목처럼. 그러면 이거를 얼마쯤엔 사야겠다는 목표가 있고 급매물이 나오면은 얼마까지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중요합니다. 내가 살지 말지. 그래서 저는 쭉 보면은 사고 싶은 단지가 있는 게 아니라 사고 싶은 가격의 단지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 댓글에 보면은 어느 지역이 좋다, 어느 아파트 단지가 좋다고 하시는데 저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 단지가 지금 얼마면 사겠다. 그 단지가 얼마면 사지 않겠다. 이것만 있어요. 오늘 간 단지도 인기 단지가 아니라 늦게 움직여서 아직 여운이 남아있는 단지여서 이 가격이면 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약간 여지를 보여주시다가
안 팔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냥 안 팔기로 하실 것 같기도 한데 기다려 보려고 해요. 그럼 또 연락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결정. 지금 시장에 대한 나의 판단과 확신이 섰으면 두 번째로 나가서 내가 사고 싶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아파트 단지나 지역일 텐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 단지가 얼마면 사겠다요. 지금 이 순간. 많이 올랐기 때문은 상관없어요. 많이 올랐어도 얘가 얼마면 사겠다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여러분이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인데 세금이나 아니면 비용. 아니 궁금하시는데 궁금해할 이유가 없는 게 여러분이랑 제가 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금은 다 내는 수밖에 없고 100% 합법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큰일 나요 진짜.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 법인, 뭐 세금 문제는 상식적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다른 방법 따위는 없어요. 물론 저는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분들도 있고 또 법인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아시겠지만 법인이 하나는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추구하긴 하지만 근본은 같아요. 막 난 법인이 3개야 4개 하시는 분들 오픈해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 국세청이 멍청하지 않게 똑같은 수익원을 가지고 법인만 쪼갠 경우에는 동일법인 취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불안하게 할 필요가 없고 이 사업에 대한 성질이 다르고 수익원이 다르다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A란 법인이 있는데 얘는 A란 법인은 소매를 해요. 소매업을 하고 B란 법인은 인터넷 판매를 해요. 그럼 다르죠. 수익원이 다른데 각각 부동산을 얹었다. 그럼 문제가 안 되는데 둘 다 부동산 법인이다 2개로 쪼갰죠. 그럼 나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법인은 이 세금 문제에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엄청 투명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 사업자도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은 통장 오픈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투자를 할 때 내 개인적인 리스크, 세금은 얼마인지, 이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딱 맞닥뜨려지면 밖에 나가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제 경험상 그게 추울 때, 더울 때, 비 올 때 이럴 때가 타이밍이 좋아요. 남들이 안 할 때 해야 되는데 참 재밌는 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남들이 안 할 때 한다는 게 와 닿으시잖아요. 근데 참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1번이 안 돼서 그래요. 3번은 다 해요. 3번은 그리고 재화가 적을수록 쉬워요. 근데 1번이 안 끝나 있으셔서 그러니까 1번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많이 다루는 거예요. 물론 그게 마음에 안 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제 시장에 대한 판단과 분석은 변함이 없는 게 저는 거기에 베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밖에 나갔다 오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오늘이에요. 그냥 갔다 온 거고 허탕치고 왔죠. 할 일은 다 하고 왔어요. 손에 건진 게 없으니까 좀 힘들죠. 어떤 거냐면 요새 제가 겪는 일들은 낙찰 이후에 괜찮은 매물들 좀 잡으러 가면은 어느 순간부터 안 팔아요. 안 팔려요. 그래서 물건을 더 이상 못 잡고 그리고 팔려던 물건 있잖아요. 그거 저 낙찰 받은 거 2천만 원 깎아서 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수리를 해달래요. 수리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제 물건보다 싼 매물 있어요. 옆 단지에 제 옆 단지에 더 싼 매물 계약해버렸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돼요. 매물이 경쟁이 많고 가격이 낮아질 때면은 제 물건이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방법이 없어요. 전 여러분 앞에서 난 요즘 또 잘 팔려. 난 요즘 금매 많이 잡아란 이런 코스프레 하기 싫어요. 뭐 엘리트 이미지를 입히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난 이런 노력을 했다. 그리고 내 스펙과 관련 없이 여기까지 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요새 금매물 잡기도 어렵고요. 이건 팩트예요. 잘 안 잡혀요. 그리고 매물을 팔기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 시장이에요. 근데 저는 어쨌건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 노력했을 때 추후에 만약에 수요가 들어와 주면은 성과가 가장 좋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많이 오른 거는 저는 신경 안 씁니다. 1번에 대해서 분석이 끝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3단계 맞으셔야 돼요. 시장에 대한 확신과 행동에 대한 결정 끝났으면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물건을 픽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머지의 매수 매도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이나 비용 처리에 대해서는 내가 꼼꼼하게 분석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마저도 귀찮으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갔다 와서 현장에서 말씀 못 드린 거 몇 개 정리해봤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전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안 해본 사람은 절대 정리 못 할 겁니다. 그래서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들리셨는지 모르겠네. 애기가 좀 코를 골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들어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요새 응원해 주시는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